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보객이 24회 13번 문제입니다. 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했는데 양도 대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등록관청 허가를 받아서 대여할 수 있다. 공짜로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전부 X로 출제됐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양도 대여한 자나 양수 대여받은 자뿐만 아니라 양도 대여를 알선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됐습니다. 2번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 감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네,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형식은 동업 형식이었지만 실제로 자격증 없는 사람이 중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중개업을 반복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거고요. 만약에 중개업무를 하지 않고 동업을 했다면 동업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즉 계약서 확인 설명서를 자격증 있는 사람이 직접 작성을 했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했는데 이거는 중개행위가 아닙니다. 판례에 의하면 중개행위라는 것은 남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행위가 아니다. 그 중개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손해배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중개행위와 관련된 것만 손해배상을 하죠. 이건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의뢰인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구제받아야 되냐? 의뢰인은 이 중개행위를 한 자를 고발함으로써 처벌받기 때문에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남을 소개하는 게 중개행위다. 이런 것마저 사기치는 것마저 다 중개행위로 인정해버리면 보험회사 망한다는 취지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중개행위와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외관상 이게 틀렸네요. 외관상이 아니라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자격증을 빌려줘 놓고 토요일 일요일 날 가서 사무소 보관용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실제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서명 날인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개물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즉 손님 만나가지고 계약서 쓰고 하지 못했다면 이건 양도 대여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리준 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관상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도 대여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유서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했는데 볼 수 있다. 대표를 가리키는 명칭을 쓸 수 없다. 사장, 회장, 소장 다 안 됩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따라서 2번이 옳은 지문인데 좀 어렵죠. 판례입니다. 다음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취소와 관련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폭행죄로 징역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된다 했는데 공인중개사법 또는 업무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사기, 배임, 사문서 위조, 횡령,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아도 자격 취소됩니다. 그러나 폭행죄로 형법 위반으로 징역받아도 자격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2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시도의사에게 고지해야 된다 했는데 폐기하는 게 아니라 반납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14일 이내 반납한다 해서 X죠. 14일이 아니라 7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가름할 수 있다 했는데 구두는 안 되고요. 문서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분실했다면. 5번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 부정한 망보로 자격 취득한 경우 부양, 지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그 다음에 업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기재해야 될 사항 틀린 것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2번입니다. 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된다 이런 말은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암기 프린트 9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즉 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면 과다하지 않는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약정도 무효이다 했는데 무효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자,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러나 우연히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농협의 경우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되는 것으로 2023년 1월 1일부로 개정됐습니다. 옛날에는 1,000만 원이었죠. 그래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폐업한 날로부터 5년간 찾을 수 없다. 5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3년.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양도대여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동업입니다. 동업. 다만 자격증 없는 자가 중개 업무를 하면 불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얼마? 6억 이상 공탁을 해야 된다. 6억 이상. 그렇죠. 주된 사무소 4억, 분사무소 2억 해서 6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